10살 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혼자였다.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세상이 무시 못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모드가?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름 저녁의 열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 송지우는 낡은 컨테이너 숙소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멘트 가루가 온몸에 묻어 있었고 손바닥은 물집으로 얼룩져 있었다. 29의 나이 공사장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살.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바라보았다. 오늘도 살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우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섰다. 배는 고팠지만 돈을 아껴야 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살까 라면을 끓일까 고민하던 그때 골목 어귀에서 중식당 전단지가 바람에 날려왔다. 짜장면 5,000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네, 만복 중식당입니다. 짜장면 하나요. 여기 청운동 공사장 컨테이너 쪽인데요. 주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우가 주소를 알려주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컨테이너 앞 계단에 앉아 기다렸다. 몸은 피곤했지만 배고픔이 더 강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오토바이가 아닌 작은 트럭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흰색 앞치마를 두른 그는 배달 가방을 들고 지우에게 다가왔다. 짜장면 시키신 분? 네, 여기요. 남자 김만식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시멘트 가루투성이인 작업복, 해진 운동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앙상한 손목.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무뚝뚝했다. 5,000원입니다. 지우가 돈을 건네자 만식은 짜장면을 내밀었다. 하지만 가방에서 무언가를 더 꺼냈다. 이건 서비스. 탕수육 한 접시였다. 아니.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알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뼈만 남았네. 먹어야 힘나지. 지우는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다. 타인의 친절에 익숙하지 않았다. 아니, 타인의 호의는 언제나 대가를 바랐다. 감사합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으로 돌아가려다 멈춰섰다. 여기 언제까지 일해요? 아, 글쎄요.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일꾼 하나 빠졌는데 우리 가게에서 배달 좀 해볼 생각 없어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배달이요? 오토바이 탈 줄 알면 돼요. 하루 8시간, 월급 230에 식사 제공, 숙소도 줄 수 있어요. 가게 위에 작은 방 하나 비어 있거든.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숙소와 식사 제공. 이 두 단어는 그에게 꿈 같은 말이었다. 지금 사는 컨테이너는 한 달에 30만 원, 거기에 하루 세 끼를 해결하려면 최소 20만 원은 들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을. 같은 사람? 일 잘하면 되지. 내일 아침 9시까지 만복 중식당으로 와요. 안 오면 말고. 만식은 더 이상 말없이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짜장면과 탕수육이 들려 있었다. 컨테이너로 돌아온 지우는 짜장면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의 눈가가 축축해졌다.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고아라서 어릴 적부터 따라다니던 꼬리표.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친척들에게서도 고아라서 불쌍해, 고아라서 못 믿어, 고아라서 그렇지 뭐. 그 말들은 칼날처럼 지우의 자존심을 긋고 또 그었다. 하지만 오늘 만난 그 사장은 달랐다. 그는 지우를 동정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다. 단지 일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우는 탕수육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바삭한 튀김옷과 새콤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졌다. 그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결심했다. 내일 꼭 가야겠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내일은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가슴 한구석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지우는 만복 중식당 앞에 서 있었다. 작은 간판 아래 정직한 맛, 따뜻한 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만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왔어요? 일찍 왔네. 들어와요. 지우가 안으로 들어서자 만식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이름이 뭐예요? 송지후입니다. 지후. 좋은 이름이네. 난 김만식.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자, 이리 와봐요. 만식은 지우를 주방으로 데려갔다.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 익숙한 중화 요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전엔 주방 정리 좀 도와주고 11시부터 배달 시작해요. 바쁜 시간은 점심이랑 저녁 때. 그 사이에 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층에 방 보여줄게요. 짐 있으면 가져와요. 2층으로 올라간 작은 방. 비좁았지만 깨끗했다.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였지만 지우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지내면 돼요. 월세는 없어요. 대신 밤 10시 이후엔 조용히 해요. 아래가 주방이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만식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고맙다는 말은 일 잘해서 갚아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송지우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다. 작은 중식당, 무뚝뚝한 사장, 그리고 따뜻한 그릇 하나. 지우는 아직 몰랐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우는 만복 중식당에 빠르게 적응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주방을 정리하고 11시부터 배달을 시작했다. 오토바이 운전은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다. 만식은 말이 적었다. 하지만 지우에게 유독 잔소리가 많았다. 지우야, 배달 갈 때 헬멧 제대로 써. 턱끈 채워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음식 들고 갈 때는 수평으로 들어. 기울이면 국물 샌다고. 손님 만나면 인사 똑바로 해.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처음엔 귀찮았다. 29에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지적받는 게 창피했다. 하지만 지우는 참았다. 이 일을 잃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주방 한 구석에 앉아 쉬고 있었다. 만식이 짜장면 한 그릇을 내밀었다. 배고프지? 먹어. 감사합니다. 먹을 때는 천천히 먹어. 체해. 또 잔소리였다. 지우는 웃음이 나왔다. 이상했다. 분명 잔소리인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2층 방에서 쉬고 있던 지우는 아래층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만식과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였다. 아빠, 오늘 배달 늦게 끝났어? 여자 목소리였다. 젊고 맑은 목소리. 응. 주문이 많았어. 새로운 애가 열심히 하더라. 새로운 애? 파트타이머 뽑았어? 응. 착한 애야.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만식이 자신을 착한 애라고 했다. 그 말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점심시간, 지우는 주문받은 짬뽕을 들고 배달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가게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다. 깨끗한 흰색 세단. 지우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카페 라떼를 들고 카운터에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젊은 여자. 긴 생머리, 깔끔한 티셔츠와 청바지. 그녀가 웃을 때마다 작은 보조개가 생겼다. 아, 지우 왔어? 얘가 요즘 배달 도와주는 송지후예요. 지후야, 내 딸 세연이. 김세연.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생 많으시죠?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다. 자신의 거친 손과는 너무 달랐다. 저 이제 가볼게요, 아빠. 지우 씨도 화이팅. 세연이 가게를 나가자 지우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만식이 옆에서 말했다. 대학생이야. 방학이라 가끔 들러. 착한 애지? 네. 좋은 따님이시네요. 그래. 내 자랑이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렸다. 저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자신은 너무 달랐다. 따뜻한 가정, 아버지의 사랑, 대학 교육. 자신에게는 없었던 모든 것들. 그날부터 세연은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들렀다. 때론 아버지를 도와주문을 받고 때론 지후와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 지우는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가까이 다가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동네 슈퍼에서 만식을 만났다. 만식은 맥주 한 캔을 집어들며 말했다. 지후야, 맥주 한잔 할래? 네. 저요? 응. 오늘 수고했어. 같이 한잔하자.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후야, 부모님은 어디 계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맥주캔을 내려놓았다.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만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세연이도 엄마 없이 컸어. 지우는 놀라서 만식을 바라봤다. 세연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때부터 나 혼자 키웠어. 힘들었어. 많이. 죄송합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말이야, 그때 깨달았어.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만식이 지우의 어깨를 툭 쳤다. 너도 마찬가지야. 혼자 버티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해도 돼.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지우는 목이 메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 그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사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만식은 빙그레 웃었다. 같은 사람? 또 그 말 하네. 너는 그냥 지우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젊은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지우는 또 한 번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다. 며칠 후 배달 중이던 지우는 단골 손님 할머니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다. 얘야, 너 사장님 딸이랑 눈 마주치지 마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딸 무지 아끼잖아. 배달하는 애가 딸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조심해. 지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로 돌아왔다. 그렇구나. 자신 같은 사람은 세연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고아라서 그 말이 또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신은 언제나 고아 출신일 뿐이었다. 지우는 그날부터 더욱 세연을 피했다. 그녀가 가게에 오면 배달을 핑계로 나갔고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세연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우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열심히 일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언제쯤 당당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다. 가을이 왔다. 지우는 만복 중식당에서 일한 지 석 달째였다. 배달은 이제 익숙했고 만식과의 관계도 편안해졌다. 비록 잔소리는 여전했지만 지우는 그것이 관심의 표현이라는 걸 알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였다. 주말을 앞두고 주문이 쏟아졌다. 지우는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와 다음 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딸랑. 가게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 둘이 들어왔다. 한 명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걸쳤다. 지우는 손님을 맞이하려 일어섰다가 얼어붙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송대성. 지우의 큰아버지였다. 어서 오세요. 만식이 밝게 인사했지만 대성의 시선은 지우에게 꽂혀 있었다. 지우야? 너 여기서 뭐해? 지우의 몸이 굳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일하고 있습니다. 일? 배달이라도 하냐? 대성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아니, 송 사장님 조카가 여기서 배달을? 아이고, 세상 좁네요. 그러게. 네가 여기서 배달이나 하냐? 잘 컸다야. 만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후 아는 분들이에요? 대성이 환한 얼굴로 대답했다. 네, 우리 조카예요. 부모 일찍 여의고 혼자 크느라 고생 많이 했죠. 우리 덕에 컸죠, 뭐.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 덕이라는 말. 그 말만큼 역겨운 거짓말은 없었다. 그렇구나. 그럼 짜장면 2그릇 드릴까요? 네, 짜장면이랑 탕수육 중자로 주세요. 대성은 테이블에 앉으며 지우를 계속 쳐다봤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손이 떨렸다. 만식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요리를 시작했다. 짜장면과 탕수육이 나가고 대성과 일행은 소리내며 식사를 했다. 지우는 주방에 숨어 있었다. 제발 빨리 나가기를 바라며. 하지만 대성은 식사를 마치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이리 와봐.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대성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연락도 없고. 바빴습니다. 바빠? 배달하느라? 하긴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지. 옆 사람이 또 웃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말이야, 큰아버지가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도움 말씀이십니까? 별거 아냐. 네 이름으로 통장 하나만 만들어주면 돼. 금방이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그건 못 해드리겠습니다. 대성의 얼굴이 굳었다. 뭐, 못해? 너 지금 누가 널 여기까지 키웠는데 감히. 저 혼자 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대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 새끼가 지금 내 엄마 아빠 보험금으로 학교 다녔으면서 무슨 혼자 컸어? 그 돈 다 큰아버지가 가져가셨잖아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대성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만식이 카운터에서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손님, 여기서 큰 소리 내시면 곤란합니다. 저리 비켜요. 조카 교육 좀 시키는 거예요. 교육은 밖에서 하세요. 여기는 장사하는 곳입니다. 대성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뭔데? 고용 주면 뭐 대단해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라고. 만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집안일이든 뭐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뭐, 지금 손님한테 나가라고? 네.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나가세요. 대성은 멍하니 만식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웃기네. 좋아요. 가죠. 지우야, 다음에 보자. 꼭. 대성과 일행이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우는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만식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쟤 때문에. 내 잘못 아니야. 들어가서 쉬어. 오늘 배달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들어가. 명령이야.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2층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떨렸다. 송대성. 그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이 났다. 지우가 10살 때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은 보험금 때문에 싸웠다. 대성이 내가 키우겠다며 돈을 가져갔지만 지우를 키우지 않았다.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고아가 그럼 그렇지. 그때 들었던 말들이 되살아났다. 장례식장에서, 친척 집에서, 학교에서. 그 말들은 지우의 영혼에 상처를 냈다. 핸드폰이 울렸다. 대성이었다. 생각 잘해봐. 통장 하나면 돼.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일하는 거 동네방네 소문 내줄게. 고아가 배달이나 한다고.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왜 계속 괴롭히는 걸까?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걸까? 아래층에서 만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내려와. 밥 먹어. 지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하지만 내려가야 했다. 만식에게 폐를 끼칠 수 없었다. 주방에 내려가니 만식이 짬뽕을 끓이고 있었다. 앉아. 매운 거 먹으면 기분 좀 나아질 거야. 지우는 테이블에 앉았다. 만식이 짬뽕을 내놓았다. 먹어.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 한 입 먹자 얼얼한 매운맛이 입안을 채웠다. 눈물이 났다. 매워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만식이 맞은편에 앉았다. 지우야. 네. 너 잘못 없어. 알지? 그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울어도 돼. 참지 마. 지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마음껏 울었다. 만식은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참 후 눈물을 멈춘 지우에게 만식이 물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거야?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아마 불법적인 일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절대 해주면 안 돼. 나중에 너만 피해봐. 네. 안 할 거예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내일부터 그 사람 가게에 못 들어오게 할게. 손님이든 뭐든
여긴 내 가게니까. 사장님, 너는 이 가게 식구야. 식구는 지켜줘야지.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다. 비록 과거의 그림자가 찾아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덜 무서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대성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과거가 다시 떠오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기억이 밀려왔다. 10살 겨울. 장례식장은 차갑고 조용했다. 관 앞에는 엄마와 아빠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다. 장례식장 밖에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험금이 얼만데? 5천만 원 정도 된다던데. 그럼 누가 받아? 애가 받나? 애가 뭘 받아? 미성년자인데. 후견인이 받아야지. 그럼 대성이가 받겠네. 얘 키운다고 했으니까. 키우긴. 돈 때문이지 뭐. 어린 지우는 그 말을 다 들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와 아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머리가 멍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지우는 큰아버지 댁으로 갔다. 작은 방 하나를 줬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다. 하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 학교 갔다 오면 방에만 있어. 나오지 마. 우리 애들한테 말 걸지 마. 넌 객식구야. 객식구.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지우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석 달 후 큰아버지가 말했다. 지우야, 너 외삼촌 댁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여기는 좀 좁아서. 외삼촌 댁은 더 좁았다. 지우는 거실 한 구석에 이불을 깔고 잤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물었다. 너 이제 외삼촌이랑 사냐? 응. 부모님 돌아가셨다며?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우는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1년 후 외삼촌도 지우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지우는 고아원으로 갔다. 큰아버지는 마지막 날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다, 지우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잘 자라라. 보험금은? 그 많은 돈은 어디 갔을까? 지우는 물어보지 못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견딜만 했다. 최소한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학교는 달랐다. 고아야? 응. 고아원에서 산대. 불쌍하게.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선생님이 칭찬했다. 지우야, 잘했어. 이번에 1등이야. 하지만 쉬는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쟤 어떻게 만점 받았지? 고아원 애가? 컨닝한 거 아냐? 선생님이 다시 확인했다. 지우에게만 다른 시험지를 줬다. 같은 문제, 같은 난이도. 지우는 또 만점을 받았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정직한 걸 확인하고 싶었어. 선생님은 사과했지만 지우는 상처받았다. 고아라는 꼬리표는 신뢰까지 빼앗아갔다. 현재로 돌아왔다. 지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과거는 언제나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저녁 만식이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잠깐 앉아봐. 두 사람은 가게 뒤편 테이블에 앉았다. 만식이 맥주 2캔을 꺼냈다. 요즘 얼굴이 안 좋더라. 잠 못 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눈 밑에 다크서클 봐. 지우는 웃었다. 만식은 항상 그를 세심하게 봤다. 사장님. 응? 사람은 언제쯤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만식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과거를 안고 사는 거야. 지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쉽지 않아요. 쉬울 리가 있어? 나도 아내 잃고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힘들 때 있어. 하지만 말이야, 사람은 배워야 해. 배운다는 게 뭔가요? 만식은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 공부 좋아했지? 지우는 놀랐다. 어떻게 하셨어요? 눈빛 보면 알아. 내가 가끔 책 볼 때 눈이 달라져. 살아있는 눈이 돼. 맞았다. 지우는 공부를 좋아했다. 특히 수학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10일은 언제나 이었다. 고하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근데 왜 안 해? 기회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해야 했고 대학은 엄두도 못 냈죠. 만식이 테이블을 탁 쳤다. 지금 해. 네. 공부. 지금 해. 늦은 거 없어. 29? 어려. 아직 젊어. 하지만 일도 해야 하고. 내가 배달 줄일게.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엔 공부해. 가능해.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식을 바라봤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왜긴 왜야. 너 아깝잖아. 재능 있는데 썩히면 안 되지. 그리고 말이야, 사람은 배워야 세상이 무시 못해. 만식의 눈빛은 진지했다. 너 그 큰아버지한테 당하고 싶어? 아니요. 그럼 강해져야지. 정신적으로. 학이 하나 있으면 달라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지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돈은 걱정 마. 내가 수험서 사줄게. 독학으로 검정고시부터 시작해. 그 다음 대학 가는 거야. 사장님. 됐고, 내일부터 시작. 알았지? 만식은 더 이상 반론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뜨거웠다. 왜 우냐?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이렇게 좋은 분이 있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만식이 지우의 머리를 툭 쳤다. 믿어. 내 옆에 있잖아. 그리고 말이야, 지우야. 네. 너 혼자 아니야. 알지? 그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만식은 말없이 휴지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공부 잘해서 갚아. 알겠지? 네. 그날 밤 지우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고등학교 때 쓰던 수학 노트. 그 안에는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가득했다. 지우는 펜을 꺼내 들었다. 이제 시작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었다. 만식의 말이 맞았다. 사람은 배워야 했다. 그래야 세상이 무시하지 못했다. 지우는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오전엔 배달, 오후엔 공부.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만식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다. 이거 뭐예요? 수험서. 서점 가서 추천받은 거 다 샀어. 열심히 해. 상자 안에는 검정고시 교재가 가득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 새 책이었다. 이거 얼마예요? 제가 갚을게요. 됐어. 선물이야. 합격하면 끝. 지우는 책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새 책 냄새가 났다. 가슴이 벅찼다. 열심히 할게요. 꼭 합격할게요. 알아. 너 하면 돼. 만식의 믿음. 그것이 지우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다. 능력을 믿어주었다. 지우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힘이 있었다. 만식이라는 사람이, 그의 믿음이 지우를 지탱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공부하고 있을 때 만식이 올라왔다. 손에는 고기와 보약이 들려 있었다. 이거 뭐예요? 공부하려면 체력도 있어야지. 먹어. 사장님,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많긴. 내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먹어. 공부 열심히 하고. 만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려갔다. 지우는 혼자 남아 눈물을 닦았다. 이 은혜 평생 갚을게요. 사장님. 그렇게 겨울이 깊어갔다. 지우는 매일 공부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도 무언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다. 과거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갇히지 않았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옆에는 만식이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지우는 검정고시를 준비한 지 포개월째였다. 매일 오전엔 배달, 오후엔 공부,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이용해 해를 구하는 문제였다. 연필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계산, 정리, 검산. 답이 나왔다. 지우는 뒷면의 정답을 확인했다. 맞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또 맞췄네. 수학은 여전히 즐거웠다. 숫자는 정직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배신하지 않았다. 1 더하기 1은 언제나 2였다. 고하든 아니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만식이 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잠깐 쉬어. 간식 가져왔어. 들어오세요. 만식이 손에 호떡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바깥에서 사왔어. 먹어. 감사합니다. 지우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만식은 책상 위 노트를 보았다. 수학?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숫자는 솔직해서 좋아요. 하긴.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지. 만식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옛날에 수학 잘했어? 네. 중학교 때 1등 했었어요. 근데 지우는 말을 멈췄다. 만식이 눈빛으로 계속 말하라고 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고아가 어떻게 1등을 하냐고. 컨닝했을 거라고. 선생님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나중에야 제가 정직하다는 걸 믿어줬지만 만식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해. 노력보다 선입견이 먼저 보이는 세상.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만식이 지우의 어깨를 툭 쳤다. 너 검정고시 꼭 붙어. 그리고 대학 가. 그래야 세상이 달라져. 노력할게요. 노력 말고 붙어야 해. 지우는 웃었다. 만식의 잔소리는 언제나 따뜻했다. 며칠 후 세연이 가게에 들렀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간 지 한 달 만이었다. 아빠, 왔어요. 세연이, 왜 왔어? 학교는? 오늘 일찍 끝나서. 아빠 보고 싶어서 왔지. 세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을 둘러봤다. 지우 씨는요? 위에서 공부하고 있어. 공부요? 만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응.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 대학 갈 거래. 세연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대단하다. 올라가 봐도 돼요? 그래. 간식 좀 가져다 줘. 공부하느라 밥도 안 먹었을 거야. 세연은 호떡을 챙겨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다. 지우 씨, 저예요. 세연이요. 아, 잠깐만요. 지우가 황급히 문을 열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다. 세연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호떡 가져왔어요. 드세요. 세연이 방 안을 보니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책상 위엔 노트와 연필, 지우개가 흩어져 있었다. 와,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아, 네. 검정고시 준비 중이에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대학도 갈 거라면서요?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목표는 그래요. 될지 모르겠지만. 세연이 책상 위 수학 노트를 봤다. 수학? 어려워 보여요. 잘하세요? 좋아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세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지우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 대학에서 수학교육학과예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고요. 혹시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수학 가르치는 거. 지우는 놀라서 세연을 바라봤다. 정말요? 네. 제가 배운 것도 복습할 겸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세연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지우의 수학 공부를 도왔다. 어려운 문제를 설명해주고 틀린 부분을 짚어줬다. 어느 날 세연이 질문했다. 지우 씨는 왜 수학을 좋아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숫자는 공평해요. 누가 풀든 답은 같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같은 일을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까. 세연은 가슴이 아팠다. 지우가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을지. 지우 씨, 네. 세상에는 공평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빠처럼. 그리고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도요. 저는 지우 씨를 있는 그대로 봐요.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다.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만식이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이거. 상자 하나를 건넸다. 열어보니 새 운동화와 옷이 들어 있었다. 이건 왜요? 시험 볼 때 입어.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당당하게 입고 가. 사장님. 그리고 이것도.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용돈.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이라도 먹어. 친구 없는데요. 그럼 혼자라도 맛있는 거 먹어. 자축하는 거야. 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만식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아들 같은 거지 뭐. 아들 같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열심히 할게요. 꼭 붙을게요. 알아. 내가 하면 돼. 검정고시 날이 왔다. 지우는 만식이 사준 새 옷과 운동화를 신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험장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시험이 시작됐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들이 풀렸다. 특히 수학은 자신 있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지우는 웃고 있었다. 잘 봤다. 확신했다. 휴대폰을 꺼내니 만식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 봤지? 집 와. 짜장면 해놨어. 지우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가고 있어요. 가게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봄 하늘이 눈부셨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가게에 도착하니 만식뿐 아니라 세연도 있었다. 지우 씨, 어땠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진짜요? 와, 축하해요.
만식이 짜장면을 내놓았다. 자, 먹어. 고생했어.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었다. 지우는 행복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사장님, 응? 제가 대학 붙으면 뭐 해드릴까요? 만식이 웃었다. 뭐긴 뭐야. 그냥 잘 살면 돼.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세연이 끼어들었다. 저는요? 저는 뭐 해줄래요? 세연 씨는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다. 세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고민하네요? 빨리 말해요. 그냥 계속 옆에 있어 주세요. 그 말에 세연도 얼굴이 빨개졌다. 만식이 껄껄 웃었다. 이것들 봐라. 웃기네. 하지만 만식의 눈빛은 따뜻했다. 지후와 세연.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미래가 밝게 보였다. 검정고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우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 가족 같은 사람들, 따뜻한 마음, 그리고 희망. 숫자와 사람, 둘 다 소중했다. 숫자는 정직했고 사람은 따뜻했다. 지우는 이제 둘 다 가졌다. 한 달이 지났다. 검정고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지우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전 9시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식이 아래에서 소리쳤다. 지우야, 일어났어? 밥 먹어. 네, 지금 갈게요. 지우는 노트북을 켰다. 손이 떨렸다.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다. 결과가 떴다. 합격. 모든 과목 통과. 평균 92점. 합격이다. 지우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소리쳤다. 합격했어요. 사장님, 합격했어요. 아래층에서 만식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내려와. 빨리. 지우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만식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보여줘. 진짜야? 노트북을 보여주자 만식이 지우의 어깨를 세게 쳤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지. 두 사람은 껴안았다.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작은 파티가 열렸다. 세연도 왔고 단골 손님 몇 명도 축하해 주러 왔다. 지우 씨, 정말 축하해요. 세연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대학은 어디 갈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수능 준비부터. 만식이 끼어들었다. 수능? 당연히 봐야지. 좋은 대학 가. 사장님, 수능까지 준비하려면 일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알아. 일 안 해도 돼. 공부에만 집중해. 하지만 돈 걱정 마. 내가 지원해 줄게. 넌 공부만 해. 지우는 또 눈물이 났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 일주일 후 평화로운 일상이 깨졌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동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고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송지후. 돌아보니 송대성이었다. 옆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지후의 몸이 굳었다. 큰아버지, 오랜만이네. 전화도 안 받고. 피하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어? 나한테? 대성이 가까이 다가왔다. 술 냄새가 났다. 통장 건 생각해봤어? 내가 정말 급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돼? 누가 널 여기까지 키웠는데? 혼자 컸습니다. 대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또 그 소리? 보험금으로 밥 먹고 학교 다녔으면서
그 돈 큰아버지가 다 쓰셨잖아요. 저 고아원 갔잖아요. 고아원? 그것도 내가 신경 써준 거지. 안 그랬으면 길에서 얼어 죽었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저 가볼게요. 내가 가라고 했어? 대성이 지우의 팔을 붙잡았다. 통장 만들어. 안 그러면 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만식이었다. 누구세요? 대성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만식을 봤다. 당신은? 이 친구 보호자입니다. 손 놓으세요. 보호자? 웃기네. 당신이 뭔데 보호자야? 나 친척이야, 친척. 만식이 대성의 손을 떼어냈다. 친척이든 뭐든 지우가 싫다는데 왜 강요합니까? 강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라고. 집안일을 길거리에서 합니까? 경찰 부를까요? 대성이 코웃음을 쳤다. 경찰? 좋아요. 불러봐요. 난 조카 설득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설득이요? 협박 아닙니까? 갑자기 대성이 만식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지금 나 가르치려고? 나이도 어린 것이? 만식은 침착하게 대성의 손을 잡았다. 손 놓으세요. 안 그러면 정당방위로 대응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들이 다가왔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때 지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제발. 내가 뭘 그만해? 통장만 만들어주면 끝이야. 싫습니다. 절대 안 해요. 대성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갑자기 지우의 뺨을 때렸다. 이 새끼가. 찰싹. 지우는 비틀거렸다.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만식이 대성을 밀쳤다. 뭐 하는 겁니까? 대성이 뒤로 넘어졌다. 옆에 있던 남자들이 만식을 붙잡으려 했다. 그때 편의점 주인이 뛰쳐나왔다. 경찰 불렀어요. 다들 거기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대성이 일어나 옷을 털었다. 좋아. 오늘은 이만. 송지후, 다음에 보자. 꼭. 대성과 일행은 황급히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편의점 CCTV가 모든 걸 찍었기에 문제는 없었다. 필요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만식이 지우를 봤다. 어떻게 할래?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만식과 지우는 가게로 돌아왔다. 지우의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얼음 가져올게. 만식이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지우에게 주었다. 괜찮아? 네. 죄송해요. 사장님까지 연루시켜서. 무슨 소리야? 연루고 뭐고 너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만식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다. 지우야, 잘 들어. 이 사람은 내 아들 같은 사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사장님, 내가 힘들 때, 슬플 때, 무서울 때,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알겠어?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만식은 지우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였다. 먹어. 몸 추스려야지. 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다음 날 세연이 가게에 왔다.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지우의 뺨을 걱정스럽게 봤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많이 나았어요. 그 사람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세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저 있잖아요. 지우 씨 곁에 제가 있을게요. 아빠처럼. 지우는 놀라서 세연을 봤다. 세연 씨,
지우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랑 저가 있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지우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울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부터 지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만식과 세연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다. 수능까지 6개월. 시간은 촉박했지만 지우는 자신할 수 있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덜 무서웠다. 어느 저녁 만식이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야,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 글쎄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세연 씨처럼. 좋은 꿈이네. 꼭 이뤄. 네. 그리고 나중에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사장님처럼. 만식은 웃었다. 그래.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의 가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간직하고 싶었다. 수능이 다가왔다. 지우는 매일 10시간씩 공부했다. 만식은 배달일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지우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공부하고 있을 때 세연이 올라왔다. 지우 씨, 잠깐 쉬어요. 과자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세연은 지우 옆에 앉았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뭐예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당당해지고 싶어요. 누가 뭐라 해도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사람. 세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 씨는 이미 당당해요. 그거 알아요? 아직 부족해요. 아니에요. 저는 지우 씨가 정말 멋있어요. 과거를 딛고 일어서려는 모습이.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다. 세연 씨, 수능 끝나면 데이트할까요? 네. 농담이에요. 후후. 세연은 웃으며 내려갔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농담이 아니길 바랐다. 수능날이 왔다. 지우는 만식이 사준 새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만식과 세연이 현관에서 배웅했다. 지우야, 긴장하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쓰면 돼. 네, 사장님. 세연이 초콜릿을 건넸다. 이거 먹고 힘내요. 파이팅. 고마워요.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안았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시험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다. 대부분 지우보다 어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지우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시험이 시작됐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문제들이 풀렸다. 특히 수학은 자신 있었다. 만식과 세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잘 봐야 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지우는 웃고 있었다.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휴대폰을 켜니 만식과 세연의 문자가 와 있었다. 만식 잘 봤지? 집 와. 짬뽕 끓여놨어. 세연 고생했어요. 저녁에 봐요. 지우는 웃으며 가게로 향했다. 한 달 후 수능 성적이 나왔다. 지우의 성적은 예상보다 좋았다. 상위 20%. 좋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었다. 만식이 환호했다. 지우야, 진짜 잘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이에요. 세연도 기뻐했다. 어느 대학 갈 거예요? 저 사범대 수학교육과 지원하려고요. 진짜요? 우리 같은 과하는 거예요? 네. 세연 씨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세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지우 씨 정말 멋있어요.
그날 밤 만복 중식당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단골 손님들도 모여서 지우를 축하했다. 지우 씨, 대학생 되는 거 축하해요. 고마워요. 모두가 웃고 떠들었다. 지우는 행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축하해 주다니. 그런데 그날 밤 늦게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송대성이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만식이 일어섰다. 나가세요. 여긴 출입 금지입니다. 잠깐만요. 조카 얼굴 좀 보러 왔어요. 할 말 없습니다. 나가세요. 대성은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우야, 대학 간다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근데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비싼데. 만식이 끼어들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희, 당신이 뭔데 저희래요? 대성이 가까이 다가왔다. 지우야, 내가 도와줄게. 등록금 대줄 테니 통장 하나만.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필요 없습니다. 뭐? 큰아버지 도움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해낼 수 있어요. 혼자? 웃기네. 넌 고아야. 고아가 무슨 수로. 고아면 어때서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단호했다. 저 고아 맞아요. 부모님 잃고 혼자 컸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는 만식과 세연을 가리켰다. 이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대성이 코웃음을 쳤다. 가족? 웃기네. 그 사람 내 아버지 아니잖아. 만식이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맞습니다. 뭐? 저는 지우의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만식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서류상 가족이 아니어도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내 자랑이고. 지우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장님. 세연도 일어나 지우 옆에 섰다. 저도요. 지우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일어났다. 우리도 지우 편이에요. 그래요. 지우 씨 건드리지 마세요. 대성은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가 자신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웃기네. 좋아요. 알았어. 가족이래. 대성이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할 거야. 가족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우는 고개를 들어 대성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 외롭지 않아요. 이미 가족이 있으니까. 대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은 잠시 조용했다. 그러다 만식이 지우를 끌어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우는 만식의 품에서 눈물을 쏟았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 말에 만식도 눈물을 글썽였다. 아들 잘 컸다. 세연도 두 사람을 껴안았다. 단골 손님들도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지우는 진짜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었다.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지우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해냈다. 며칠 후 만식이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잠깐 나와봐. 가게 밖으로 나가니 새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만복 중식당 앤드 지우 반점.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예요? 가게 이름 바꿨어. 이제 우리 둘이 함께하는 가게야. 하지만 저 아직 뭐야? 넌 이 가게 식구고 나중에 내가 이어받을 거잖아. 사장님. 아니,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 지우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만식이 지우를 일으켰다.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우린 가족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넌 내 자랑이야.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새 간판을 바라봤다. 햇살이 간판을 비쳤다. 따뜻했다. 지우는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도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미래는 만들 수 있었다. 지우는 이제 당당했다. 고아가 아니라 김만식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1년 후, 지우는 대학생이 되었다. 사범대 수학교육과 23학번. 매일 아침 캠퍼스로 향하는 길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지우는 가게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주말과 저녁엔 여전히 만복 중식당을 도왔다. 이제는 배달뿐 아니라 요리도 배우고 있었다. 지우야, 불 조절 잘해. 짜장면은 타이밍이야. 네, 아버지. 만식은 지우가 볶는 짜장면을 지켜봤다. 완벽했다. 잘하네. 이제 혼자서도 충분하겠어. 아직 멀었어요. 겸손은 좋은데 너무 겸손하면 손해야. 두 사람은 웃었다. 요즘 가게는 더 바빴다. 지우 반점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손님이 늘었다. 특히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 그 고아 출신 대학생이 일하는 곳이죠? 맞아요.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지우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당당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어느 토요일 세연이 가게에 왔다. 지우 씨, 세연. 두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연인이었다. 만식의 허락도 받았다. 오늘 데이트할까요? 좋아요. 어디 갈까요? 공원? 날씨 좋은데. 좋아요. 만식이 주방에서 소리쳤다. 9시까지 들어와. 알았지? 네, 아버지. 세연이 낄낄거렸다. 아빠 완전 걱정쟁이에요. 잔소리 많지만 다 사랑이죠. 지우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옛날엔 눈도 못 마주쳤잖아요. 창피했어요. 제가 세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세연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연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우 씨는 이미 완벽해요.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다. 봄꽃이 만개했다. 아름다웠다. 저녁에 가게로 돌아오니 손님들로 가득했다. 아, 지우 왔어? 빨리 와. 주문 밀렸어. 네.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만식과 함께 요리를 만들었다. 아버지와 아들. 완벽한 팀워크였다. 한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아드님이랑 똑 닮으셨어요. 만식이 웃었다. 많이 들어요. 근데 안 닮았어요. 얘가 더 잘생겼죠. 에이, 아버지. 손님들이 웃었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밤 10시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지후와 만식은 정리를 했다. 지후야. 네. 행복해?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거면 됐어. 만식이 맥주 2캔을 가져왔다. 한잔할까? 좋아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지후야, 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글쎄요. 선생님 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알아요.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만식은 웃었다. 나 늙어. 언제까지 옆에 있을지 몰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근데 말이야, 지우야.
만식이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없어도 넌 잘 살 수 있어. 이제 충분히 강해졌어. 아버지. 그리고 말이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나처럼 살아줘. 누군가 힘들 때 도와줘.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맥주를 마셨다. 조용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몇 달 후 지우는 대학에서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다.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지우를 좋아했다. 선생님, 수학 재미있어요. 그래, 더 열심히 해볼까? 네. 지우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선생님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다. 응. 선생님도 부모님 일찍 잃었어. 그럼 어떻게 대학생이 됐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 사람들이 도와줬지. 저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하지.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될게.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만식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저요. 오늘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좋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만식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잘했어. 내가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아버지. 모든 게 됐어. 저녁 먹으러 와. 짬뽕 끓여놨어. 네. 지금 가요. 그날 저녁 만복 중식당 앤드 지후 반점. 테이블에는 지후, 만식, 세연이 앉아 있었다. 짬뽕 세 그릇이 김을 내뿜었다. 자, 먹어.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 세 사람은 짬뽕을 먹었다. 얼얼하고 따뜻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만식은 짬뽕을 호호 불며 먹고 있었고 세연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어쩌면 그게 진짜 가족인지도 몰랐다. 만식이 물었다. 왜 안 먹어? 식어. 아, 네. 먹을게요. 지우는 짬뽕 한 술을 떴다. 뜨겁고 맛있었다. 맛있어요, 아버지. 그럼 내가 만든 건데. 세연이 웃었다. 우리 아빠 자화자찬. 자화자찬 아니라 사실이지. 세 사람은 웃었다. 가게 입구에 걸린 간판이 보였다. 만복 중식당 앤드 지우 반점.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했다. 과거는 힘들었지만 현재는 행복하다. 그리고 미래는 더 행복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김만식의 아들이고 김세연의 연인이고 누군가의 자랑이다. 세상이 나를 무시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모든 건 한 그릇의 짜장면에서 시작됐다. 따뜻한 그릇,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람들. 감사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아버지처럼, 세연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릇을 건네줄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우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10년 후, 지우는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었다. 세연과 결혼했고 딸 하나를 낳았다. 이름은 마니.
할아버지 만식의 만자를 땄다. 만식은 여전히 만복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주말이면 지우의 가족은 가게를 방문했다. 할아버지, 많이 왔어? 우리 손녀 왔네. 만식은 마니를 안아 올렸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짜장면. 좋아. 할아버지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지후와 세연은 테이블에 앉아 만식이 요리하는 모습을 봤다. 여보, 우리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아버지 덕분이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마니가 소리쳤다. 아빠, 나도 나중에 선생님 될래. 그래. 무슨 선생님? 수학 선생님. 아빠처럼. 지우는 웃었다. 좋아. 열심히 공부하자. 만식이 짜장면을 가져왔다. 자, 나왔어. 따뜻할 때 먹어. 네 사람은 함께 짜장면을 먹었다. 가게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지우는 생각했다. 인생은 한 그릇의 짜장면 같다. 때론 짜고, 때론 달고, 때론 뜨겁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모든 게 맛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 있는 것. 지우는 행복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한 그릇의 따뜻한 짜장면.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